야, 김선희!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저는 그날 40년을 같이 산 남자에게서 버려졌습니다. 분식집 주방에서 떡볶이 국물을 저으며 휴대폰을 본 순간이었어요. 남편 성만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할 얘기가 있어. 단 한 줄.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로 손을 닦았어요.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성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TV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신문을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라 그에게 건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성만은 찻잔을 받지 않았어요. 그저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싶어.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어요. 보리차가 컵 밖으로 조금 넘쳤습니다. 저는 그 물방울이 마룻바닥에 떨어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 생각했어. 성만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습니다. 마치 저녁 메뉴를 고르듯 은행 업무를 보듯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유가 뭔데요?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이제 딸도 다 컸고 당신도 벌이가 있잖아. 나도 이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 자유롭게.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어요. 저는 40년 동안 무얼 한 걸까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국 끓이고 도시락 싸고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명절 때마다 제사상 차리고 그게 다 자유를 빼앗는 일이었나요? 당신이 숨 막힌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솔직히 말하면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없었어. 이제 정말 내 인생 좀 살고 싶어. 내가 그렇게 숨 막히는 사람이었나? 내가 한 모든 건 다 무슨 의미였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22살에 성만을 만났어요. 중소기업 과장이었던 그는 자상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분식집을 시작한 건 남편 월급만으로는 살림이 빠듯했기 때문이에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손님 응대하고 설거지하고 장 보고 그러다 집에 와서 또 밥하고 빨래하고 딸 수진이가 어렸을 때는 더 힘들었어요. 분식집 한쪽에 이불 깔아놓고 재우면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애기 불쌍하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성만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육아를 거의 거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이 편찮으셨을 때도 그랬어요. 병원 모시고 약 챙기고 수발 드는 건 다 제 몫이었습니다. 성만은 당신이 며느리잖아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근데 이제는 각자 살자. 성만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낯선 사람이 됐을까요?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무심한 눈빛.
40년을 함께 산 사람 맞나요? 딸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수진이도 이해할 거야. 수진이가 뭘 이해해요? 엄마 아빠가 각자 인생 사는 거. 요즘 애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 저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며칠 뒤 딸 수진이가 찾아왔어요. 보험회사 다니느라 바쁜 애가 주말에 일부러 온 거였습니다.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수진아, 엄마가 뭘 잘못한 걸까? 엄마는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너무 잘했어요.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요. 평생 우리 뒷바라지만 하셨잖아요. 그 말이 위로였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너무 늦은 위로 아닐까? 일주일 뒤 저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도장을 누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빨간 도장 자국이 번지는 걸 보면서 저는 제 인생도 함께 번지는 것 같았어요. 분식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늘 걷던 골목인데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골목 어기 슈퍼, 세탁소, 부동산 다 똑같은데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달라진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만은 이미 짐을 싸서 나간 뒤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았습니다.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소파, 식탁, TV 다 그대로인데 공기가 달랐어요. 냉장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김치 하나, 반찬 하나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제부터 혼자 챙겨 먹어야 한다는 걸. 이 밤을 어떻게 버텨야 할까?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가 지나치게 넓게 느껴졌어요. 62년을 살면서 혼자 자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어머니 옆에서, 결혼 후에는 성만 옆에서, 이제 이 넓은 침대를 혼자 차지해야 하는구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혼자가 되는 게 맞는 걸까? 불안이 밀려왔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대로 늙어가는 건가? 그렇게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낯설었어요. 저는 한참을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나야 하는데 몸이 무거웠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분식집 문을 열 시간인데 오늘은 도무지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자. 일해야지. 겨우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어요. 습관처럼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어제 밥을 안 했구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 하나, 계란 2개. 그게 전부였어요.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저도 잘 모르겠었어요. 그냥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냉장고 문을 잡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저는 눈물을 닦고 계란을 꺼냈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평생 해온 일인데 오늘따라 손이 낯설었어요. 계란 하나를 밥 없이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분식집에 나갔습니다. 열쇠를 돌려 문을 열고 불을 켜고 의자를 내리고 25년간 해온 일이었어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어제는 왜 안 열었어요? 우리 여기서 한참 기다렸잖아요. 죄송해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떡볶이를 끓이면서도 김밥을 말면서도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억지로 참았어요. 손님들 앞에서 울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님들이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밥 먹었어요? 응, 먹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괜찮으세요? 수진아. 네, 엄마. 엄마가 잘한 거 맞을까? 전화기 너머로 수진이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요.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4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40년 동안 엄마만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수진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또 그 정막이 저를 삼켰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 뉴스, 음악방송. 뭘 봐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TV를 껐습니다.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매일 이렇게 사는 건가? 생각하니 숨이 막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1시. 평소 같으면 벌써 깊이 잠들었을 시간이었는데 눈을 감았습니다. 뜨자마자 또 감았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혼자가 되는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 새벽 3시가 됐습니다. 4시가 됐어요. 결국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분식집에서는 평소처럼 웃었어요. 손님들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입에서는 말이 나왔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면 또 그 정막이 기다렸습니다. 냉장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침대는 여전히 넓었어요.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체중이 줄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밥 잘 챙겨 드셔요. 네, 신경 쓸게요. 혼자 사시면 안 그래도 외롭잖아요. 우리 문화센터 같이 다닐래요? 거기 요리 교실 괜찮던데. 문화센터. 저는 그런 데 가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일만 했습니다. 취미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저는 괜찮아요. 에이, 한번 가봐요. 재미있어요. 사람들도 좋고. 할머니는 웃으며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갈 마음이 없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뭐지? 왜 이러지? 식은땀이 났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무서웠습니다. 혼자 이렇게 쓰러지면 어쩌지? 아무도 모를 텐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애를 깨울 순 없었습니다. 그냥 누워 있었어요. 심장이 진정될 때까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숨이 고르게 쉬어졌어요. 이렇게 살 순 없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분식집에 나갔어요. 할머니들이 또 왔습니다. 사장님, 얼굴이 왜 그래요? 어젯밤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혼자 계시면 그렇죠. 우리 김 사장도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그랬어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사람들 만나고 뭐라도 하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문화센터 정말 한번 가보세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진심이었어요. 알았어요. 한번 가볼게요. 그래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요리 교실 있어요. 같이 가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정말 가볼까? 두려웠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는 게, 낯선 사람들을 만나는 게 무서웠어요. 평생 분식집과 집만 오가며 살았는데,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밥도 못 먹고 혼자 울고 이렇게 살다간 정말 망가질 것 같았어요. 한 번만 가보자. 안 맞으면 안 가면 되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잠이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문화센터에 가면 뭐가 달라질까?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는 어느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푹 꺼진 볼, 거친 피부, 생기 없는 눈. 저는 한숨을 쉬고 세수를 했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몰랐어요. 평생 앞치마만 두르고 살았는데 결국 평소 입던 검은색 바지에 회색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어요. 여전히 별로였습니다. 그냥 안 가볼까? 마음이 흔들렸어요. 문화센터 같은 데 가서 뭐하나.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분식집 사장님, 혼자 사는 할머니. 그런 시선들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했어요. 할머니가 기다릴 겁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화센터는 동사무소 옆 건물 3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길이 무거웠어요. 복도에서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여기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잘 오셨어요. 들어가요. 교실 문을 열었습니다.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다들 50대에서 7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몇몇은 서로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요.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탈리아 가정식 요리를 배워볼 거예요.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네요. 제 심장이 또 빨라졌습니다. 자기소개. 저는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한 분씩 돌아가며 이름을 말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어요. 저는 김선희입니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강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선희 씨. 편하게 즐기세요. 선희 씨. 그 말이 귓전을 맴돌았어요. 누군가 저를 사장님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김선희. 제 이름이었어요. 얼마 만에 듣는 걸까요? 가슴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파스타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토마토를 썰고 양파를 다지고 마늘을 볶고. 요리는 익숙한 일이었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선희 씨, 손놀림이 좋으시네요. 요리 자주 하세요? 네. 분식집을 해서요. 아, 그래서 그렇게 능숙하시구나. 나는 평생 요리를 안 해봤더니 이게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습니다. 파스타가 완성됐어요. 다 같이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게 느껴진 게 언제였을까요? 선희 씨 거 정말 맛있네요. 나도 좀 맛볼게요. 저도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사람들이 제 파스타를 먹으며 칭찬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웠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도 가방을 챙겼어요. 선희 씨, 다음 주에도 오시죠? 강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올게요. 좋아요. 다음엔 디저트 만들어 볼 거예요. 기대하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분식집으로 가는 길도 아니고 시장 가는 길도 아니고 그냥 걷는 게 좋았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쳤어요. 거울이 보였습니다. 제 얼굴을 봤어요. 아까 아침보다 덜 굳어 보였습니다. 표정이 조금 밝아진 것 같았어요.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어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오늘은 그 정막이 조금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그 소리가 덜 외롭게 들렸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반찬으로 간단히 먹었어요. 입맛이 조금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문화센터 또 가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어요. 오랜만에 깊은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여전히 혼자였지만 어제보다는 괜찮았습니다. 분식집에 나갔어요. 문을 열고 준비를 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오늘은 얼굴이 좀 나아 보이네요. 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날은 일이 손에 잘 잡혔습니다. 떡볶이를 끓이고 김밥을 말고 설거지를 하고 평소처럼 했는데 마음이 조금 달랐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가 아니었어요. 성만이었습니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지금 연락하는 걸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걱정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까요? 무시해야 할까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꽉 쥐었어요. 왜 지금 이러는 거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는데 이 한 통의 문자가 모든 걸 흔들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계속 그 문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냐? 걱정하는 걸까요? 후회하는 걸까요? 돌아오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보낸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됐어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답장을 쓰려다가 지웠어요.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떡하지? 문화센터에서 느꼈던 그 가벼움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무거운 짐이 가슴을 눌렀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한 통의 문자로 이렇게 흔들리는 제가 한심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사람을
완전히 떠나보내지 못했습니다. 문자는 계속 왔습니다. 집이 엉망이다. 청소 좀 해줄 수 없냐? 약 먹는 시간을 자꾸 까먹는다. 내가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 요즘 몸이 안 좋다. 병원에 같이 가자. 하루에 한 통씩, 때로는 두세 통씩 왔어요.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지우지도 못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 걱정이 됐습니다. 정말 아픈 건 아닐까? 혼자서 제대로 챙겨 먹고 있을까? 40년 습관이었어요. 그 사람 걱정하는 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분식집 단골 할머니가 물었어요. 사장님, 요즘 또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은 것 같지 않은데요. 혹시 전 남편 때문에 그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수가 없었어요. 계속 연락이 와요. 돌아오라고. 에휴, 그럴 줄 알았어요. 남자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차놓고는 나중에 불편하니까 다시 부르는 거예요. 할머니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시하세요. 답장하지 마세요. 근데 혹시 정말 아프면 어떡해요? 아프면 혼자 병원 가면 되죠. 당신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냥 안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단호했어요. 그날 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와라. 내가 용서해 준다. 용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뭔가 터졌습니다. 용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번엔 분노였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죠? 40년 동안 헌신한 제가 용서받아야 할 사람인가요?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도 연락했어요. 뭐래? 엄마한테 돌아가라고 설득하래요. 엄마 없으니까 힘들다고. 수진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아빠 혼자 사는 거 엄마 탓 아니라고. 아빠가 원한 거라고. 수진아, 괜찮아. 내가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화나요. 이기적이에요, 정말. 수진이는 한참을 투덜댔어요. 저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연락 차단하세요. 이러다 엄마 마음 약해지면 어떡해요. 알았어. 하지만 전화를 끊고도 차단하지 못했습니다. 월요일이 됐어요. 문화센터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마음이 무거워서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우울할 것 같았어요. 결국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디저트 수업이었어요. 티라미수를 만들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니까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말했습니다. 선희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여기 오시는 분들 다 비슷한 고민 있으세요. 강사가 웃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분식집 앞을 지나갔어요. 문득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성만이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어요.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성만이 저를 봤어요.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뭐해요? 당신 만나러 왔지. 문자 씹지 말고 답 좀 해.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답할 게 없어서요. 없긴 뭐가 없어. 나 혼자 사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셔츠가 구겨져 있었어요. 면도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불안해 보였어요. 힘들면 혼자 해결하세요. 저도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 게 같아? 당신은 원래 일하잖아. 나는 평생 당신이 다 해줬잖아. 그게 내 잘못인가요? 말하려다 참았습니다. 이제 돌아와. 내가 용서할게. 또 그 말이었어요. 용서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사는 거지. 성만이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긁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해주던 일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밥 차려주는 사람, 빨래해주는 사람, 청소해주는 사람, 약 챙겨주는 사람.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역할을 원하고 있었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뭐, 그냥 편했을 뿐이에요. 제가 당신 뒤치다꺼리 해주니까 편했던 거예요. 성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40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저한테 고맙다고 한 적 없어요. 사랑한다고 한 적도 없고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했던 건 아내가 아니라 가정부였어요. 이제 알았어요. 야, 김선희. 성만이 소리쳤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 살 거예요. 아, 어디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까지 걸어왔습니다. 숨이 가빴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시원해서였어요. 4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마음을 말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아빠한테 전화 왔는데 무슨 일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가 아빠한테 할 말 다 했어. 정말요? 잘하셨어요, 엄마. 수진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엄마, 이제 아빠 차단할게요. 엄마도 차단하세요.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성만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끝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산 하루였어요. 누군가 눈치 보지 않고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제 마음을 말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이상했어요. 가벼웠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여전히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표정이 달라 보였어요. 덜 굳어 있었습니다. 분식집에 나갔어요. 문을 열고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처럼 떡볶이 육수를 끓이고 김밥 재료를 썰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일이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왔어요. 사장님, 오늘 얼굴이 완전 다르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네, 좋은 일 있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전 남편한테 할 말 다 하고 왔어요. 이제 연락도 안 받을 거예요. 어머, 잘했어요. 그래야죠. 이제 사장님 인생 사세요. 할머니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날부터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분식집 일을 마치고 집에 가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조용한 집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를 채웠어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요. 김치, 멸치볶음, 계란찜. 혼자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TV를 켰어요. 웃음소리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함께 웃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넓은 침대가 이제는 편했습니다. 팔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었어요. 월요일마다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요리 수업이 끝나면 사람들과 차를 마셨어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살아온 얘기, 힘들었던 일, 앞으로의 계획. 선희 씨, 다음 달에 라인 댄스 수업 시작하는데 같이 할래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라인 댄스요? 저는 춤 같은 거 못 춰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이에요. 재미있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기대하세요.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엄마, 요즘 정말 좋아 보여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살라고 했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 잘못 아니야. 그래도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 말 못했어요. 아빠 편만 든 것 같아서. 수진아, 넌 잘했어. 내가 엄마 편 들어줘서 엄마가 용기 낼 수 있었어. 수진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저희는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요? 모르겠는걸. 차단했으니까. 요즘 고시원 같은 데 살면서 혼자 밥 해먹고 산대요. 힘들어 보이던데. 저는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배워야지. 혼자 사는 거. 맞아요. 엄마 말이 맞아요. 수진이가 웃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라인 댄스 첫 수업이 있었습니다. 떨렸지만 갔어요. 음악이 나왔습니다. 경쾌한 멜로디였어요.
강사가 동작을 가르쳐 줬습니다. 발을 이렇게, 손을 저렇게. 처음엔 어색했어요. 박자를 못 맞췄습니다. 옆 사람 발을 밟기도 했어요. 괜찮아요, 선희 씨. 천천히 하세요. 강사가 격려했습니다. 다시 했어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발이 움직이고 몸이 흔들리고 음악에 맞춰졌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춤추고 있는 62세 여자, 웃고 있는 얼굴, 살아있는 사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기뻐서요. 나도 아직 살아있구나.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예전처럼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밝았어요. 생기가 있었습니다. 선이야, 잘하고 있어. 거울 속 제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요. 그날 밤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 느낀 감정, 앞으로의 계획. 오늘 라인 댄스를 처음 배웠다. 어색했지만 재미있었다. 다음 주가 기대된다. 손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괜찮았어요. 제 글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라인 댄스는 계속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마다. 이제는 박자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춤췄어요. 문화센터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수업 끝나고 커피 마시며 수다 떨었어요. 가끔은 영화도 보러 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분식집도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떡볶이 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요?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아니에요. 확실히 달라요. 뭔가 더 정성스러워진 것 같아요. 마음이 달라지니 음식도 달라졌나 봅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살아있는 눈이었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살자.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외로운 날도 여전히 있었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쓸쓸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려진 사람처럼 느끼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뒷바라지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저는 김선이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온 한 사람. 분식집을 운영하고 춤을 배우고 친구를 사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제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거울 속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